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2달 만에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언제쯤 일터로 돌아갈지 기약은 없고 새 공장마저 지금보다 규모를 더 줄일 거란 염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원인 조사의 핵심인 현장 감식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주현정 기자입니다. 장장 나흘 동안 이어졌던 대형 화재.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지난 5월 큰 불이 난 이후 5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멈춰 있습니다. 검게 그을려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현장. 여기저기 주저앉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강제 휴업 중인 노동자들이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근무복 대신 손피켓을 들었습니다. 공장공장 축소! 반대다! 휴업 수당으로 버틴 지난 2달. 이러다 일자리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가시질 않습니다. 사측이 재원 부족을 핑계로 국내 생산 기반을 희생하는 방식의 해외 공장 신축을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최대 주주 더블스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유럽으로 600만 가고 광주 공장은 부지 팔아서 그 대금으로 공장을 지어라. 공장 화재를 틈탄, 공장 화재를 빙자한 새로운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유럽 공장 신설은 이번 화재와 별개 사안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국내 공장 축소 우려도 공식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 공장의 한평 이전, 유럽 신공장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 원인 조사도 더디기만 합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0명. 공장 관계자 등 모두 44명을 조사하고 압수수색도 2차례나 벌였지만 화재 원인 조사의 핵심인 현장 감식은 단 한 번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건물을 해체하는 동시에 감식을 진행해야 하는데 미흡한 준비 탓에 제대로 된 해체 계획 심의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장 감식은 이달 말, 늦으면 9월에나 가능해 화재 책임 소재 규명은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산업지도를 재편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아리백 산업단지 건설의 근본 지향점이 발표되면서 전라남도가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서남권이 새 정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정부의 알리백 산업단지 추진 정책의 철학과 목적이 발표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우대, 이를 통한 산업 지도의 개편을 통한 진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 지도의 재편은 단순한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알리백 산단이 이러한 새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첫 단추와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또한 정부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다며 신속한 조성을 위해 알리백 산업단지 관련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원칙적 규제 제로와 교육 정주 여건에 대한 파격적 방안 검토,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연스럽게 전남 서남권이 알리백 산단의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남권이 자연스러운 후보로 떠오를 거고. 대통령실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오늘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 출범 36일 만에 나온 신속하고 파격적인 발표라며 환영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남에 알리백 산단을 2-3개 정도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개만 한다면 좀 더 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조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남 서남권 재생에너지를 통한 산업지도 재편을 천명한 만큼 무한반도 통합 등
내부적인 행정 효율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여론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무한반도 통합도 우리가 어느 시점에 적절한 시점에 가서는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분명히 됐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산업지도 개편과 국토 균형 발전의 첫 단추를 전남 서남권에서부터 꿰어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 이러한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 의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내부적인 동료 확보를 위해 무한반도 통합 논의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올 시즌 뜨거웠던 프로야구 전반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시즌 초반 하위권에 머물던 기아 타이거즈는 1.5군 선수들의 대활약으로 전반기 막판엔 상위권으로 올라섰는데요. 후반기에는 주전들의 대거 합류가 예상되면서 기아가 다시 한번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투타의 완벽한 조화로 올 시즌 1강 독주 체제를 예고했던 기아 타이거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시즌 초반 김도영과 김선빈, 나성범 등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기아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급기야 4월 중에는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벼랑 끝에선 기아를 살린 건 이른바 한평 타이거즈라 불리는 오선호와 김호령, 고종욱 등이었습니다. 간절함 속에 생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 오면은 진짜 꼭 잡아보겠다라는 막 서로 이제 막 그런 말들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좀 잘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너무 좀 스윙을 좀 세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좀 출루에 목적을 두고 있어가지고. 주전의 빈자리를 완벽히 메꾼 이들의 활약에 기아는 전반기를 4위로 마쳤습니다. 후반기에는 김선빈과 나성범, 이일이 등이 복귀를 앞두고 있어 전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여름 잘 체력 비축하셔가지고 아무도 안 다치고 가을 야구까지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이 응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전반기 막판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보여준 기아. 후반기에도 대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갈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는 올스타 브레이크를 가진 뒤 다음 주 목요일 홈에서 NC와 4연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가게에서 현금을 훔치다 적발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월에 뇌물수수 등 의혹으로 직위가 해제됐는데 5달 동안 징계를 미루다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경찰청 소속 20대 경장의 가게 절도와 사기 행위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앞서 일하면서 만난 사기 피해자에게 범인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직위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경찰관이 경찰 신분임을 밝히고 복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기에 일찍이 징계가 내려졌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빨리빨리 칭찬했으면은 그 사람이 자기 경력 가지고 남들한테 말하면서 돈 빌리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일반 직장인이었으면 안 해줬을 거예요. 어렵게 공부해서 경찰이 돼가지고 이런 나쁜 쪽으로 이용해 먹고 사니까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직위 해제부터 절도가 발생할 때까지 피해를 막기 위한 5달의 시간이 있었지만 전남경찰청은 징계위원회조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수치 등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음주운전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관련자 조사와 증거 확보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차를 몰고 출근한 30대 순경이 자신의 일터인 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전남경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절도와 사기, 음주운전을 잇따라 저지르면서 시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술인 코딩이 예술과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데이터 기술인 코딩이 예술적 표현과 감각의 도구로서 얼만큼 기능할 수 있는지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에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초현실주의 그림 속 같은 이곳은 예술가가 코딩한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컴퓨터 언어인 코드는 화가의 붓질과 같은
시각적 표현의 매체로 변용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코드 하나만 바꿔도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변주되는 다양한 감각의 세계를 펼쳐 보입니다. 코딩을 통해 예술적으로 조형된 글자는 더 이상 의미를 전달하는 소통의 도구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으려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뭔가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형성, 그거를 조금 더 작가 나름의 예술적인 창작으로 좀 이렇게 풀어가는.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이 마련한 이번 전시엔 7명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참여해 코드를 단순한 기술 도구가 아닌 예술적 표현과 감각의 매개로 확장합니다. 코드가 예술적 언어로 변환되는 과정을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가들의 인터뷰와 작품 제작 영상도 함께 선보입니다. 언어적인 측면들이 디지털화 되었을 때 또는 AI로 변환되었을 때 인간에게 어떠한 감정을 주는가, 어떻게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는가, 또 미래에는 어떻게 또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예술과 융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을 둔 전시입니다. 기술과 예술의 만남이 상상과 표현의 지평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말까지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택시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택시 적정운임 산정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현재 기본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거리를 2km에서 1.8km로 줄이고 요금 100원 상승 거리도 134m에서 110m로 줄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 지역 택시 요금은 기본 거리 2km 기준 기본 요금이 4,300원이지만 서울과 인천은 기본 거리 1.6km 기준 4,800원이 기본 요금입니다. 광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2일 시민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전체 구간 중 유일하게 지상으로 운행되는 첨단대교 구간과 관련해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